안녕하십니까. 충신 포럼에서 운영하는 단소리 쓴소리 유튜브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연재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중에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없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치 외교학 전공을 하시고 지금은 변호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동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바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세월호 참사는 내 재임 중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 가장 처참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네. 먼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상처를 남기게 된 점에 대하여 이 회고록을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이 참사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을 책임졌던 내가 누구보다 큰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랬기에 당시 세간에서 나와 관련해 제기됐던 온갖 의혹이나 추문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려고 애쓰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그게 또다시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밝히려고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네. 세월호에 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네. 세월호 그 7시간의 비밀은 없었다 네. 하는 것을 네. 이번에 이 연재 기사를 보고 저는 이제 알게 됐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네.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네. 이 기사를 읽어보지, 연재 기사를 읽어보지 않으신 독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중앙일보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3회씩 이 재임 중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바로 오늘 아침까지 총 13회 차까지 아마 공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그 세월호 사건이 아무래도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총 3회분에 걸쳐서 담담하게 그 기억을 이렇게 소환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부분만 가지고 이제 상중하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한테도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고, 전 국민들에게도 뇌리 속에 아직까지도 지금 벌써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예. 아직까지도 그 아픔이 남아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특정 정치 세력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좀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한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시다가 이 중앙일보 회고록 연재를 통해서 처음으로 정말로 예. 이제서야 이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주 좀 뭐랄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연재 내용을 좀 읽어 내려 갔습니다. 예. 네.
순서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 세월호 사고가 하기 한 달 전의 상황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그 4월 16일 당시 관저에서 진물을 보셨는데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업무 일정 그리고 해외 순방 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2014년 3월 20일부터 이제 얘기가 들어가는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 해서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장장 7시간에 걸쳐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정말 무리한 거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오로지 국민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인데 이걸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거 무리를 했다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아마 좀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굉장히 온 것 같고 3월 24, 25일에는 또 네덜란드 헤이그에 또 방문하셔서 각국의 정상들과 함께 그 핵 안보 정상 회의에 참가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네.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날아가서 잘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중일 정상들과 함께 FTA도 논의를 하고 북한 핵 문제도 얘기하고 뭐 기조 연설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이것도 거의 링거를 맞아가면서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거의 전투적으로 그 일정을 소화해 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또 그 이어서 3일간에 걸친 독일 방문 일정을 또 소화를 했고요. 그렇게 왔더니 3월 말이 됐는데 그때부터 또 재외 공관장 회의라는 걸 시작을 했다. 그래서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들로부터 그 인사를 받고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만찬을 주재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수많은 재외 공관장들이 한마디씩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일일이 또 다 받아 주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재외 공관장들이 숫자도 많은데 네네네네. 그 이제 더군다나 이제 네. 다른 나라에 가서 네네. 대한민국을 알리고 네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고하니까 네. 정려 차원에서 아마 네.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네. 그 자리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접을 해가면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네. 해줘가면서 그 긴 네. 시간을 그 같이 하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과로가 네. 겹쳤다고. 그것도 서서 예. 악수를 하고 이제 상황 뭐 근황도 물어보고 얘기도 듣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걸 하고 나서 또 4월 8일에 호주 총리와 함께 또 한국 호주 정상회담 그리고 4월 14일에 또 각국 주재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또 수여를 하고 예. 그 같은 강행군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성 대통령으로서 네. 참 벅차고 힘든. 네. 뭐 단지 이건 여성이어도 뭐 그렇지만은 그냥 남성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거를 뭐 십수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7, 8시간씩 회의를 또 하고 링거를 맞아가면서 또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건강한 남성이라도 탈이 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 그 와중에 이제 밑에 이제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이 상태를 보니 위태위태해 보였다 어떤 모양이죠.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걸 확인이 됐나 보죠. 정호성 비서관이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차라리 하루만 일정을 비우고 그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큰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당시 뭐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몸을 이렇게 축내면은 오히려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 더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일정이 없을 때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재충전이 필요한 거니까. 네. 그날이 바로 4월 16일이라는 얘기예요. 쉬겠다고 한 날이. 네. 그날 그래서 원래는 그 하루 이렇게 휴가 절차를 이제 해놔야 됐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정호성 비서관이 그 연가 신청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네. 그 연가 신청을 해놓고 그날 관저에서 쉬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비서관이 그거를 안 돼 있더라. 그거는 사실 그 비서관들이 크게 실수하고 잘못했네. 비서실 실수죠.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서실 실수고. 사실 대통령은 그날은 공식 휴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공식적인 휴가였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상대 측의 다른 이제 쪽에서는 왜 대통령이 직무를 안 보고 관저에 있었냐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니 대통령이 관저에서 물론 이제 공식적인 휴가서 제출을 안 했다던 치더라도 그렇죠. 거기 관저에 있었는데 그건 어찌 됐든 간에 변명할 여지는 없고 비서관이 해야 될 일을 못 했고 그걸 이제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거네. 그렇지만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4월 16일에도 공식 일정은 없었지만 일상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저에서 있었지만은 평소와 똑같이 그냥 업무는 볼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계속 이제 밑에서는 보고서는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계속 관저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관저에 있으면서 뭐 헛단 짓을 했다. 뭐 다른 걸 했다. 이런 거는 사실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년을 저는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상황이 있어져서 저는 그때 아침 뉴스를 보게 됐거든요. 그때가 YTN 뉴스였었던 것 같은데 그냥 모든 방송에서 그것만 집중 나오는데 저는 그때 YTN인가에서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YTN이죠. 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막 점점 넘어지고 가는 거 있으면서도 그때 뉴스에 뭐로 잠깐 나왔었냐면은 모두 다 구출을 한 것처럼 뉴스로 지나가는 걸 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미스테리고 어떻게 그런 속보가 뜰 수 있었는지 정말 밝혀지지가 않았죠. YTN 측에서 어떤 해명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의아해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뒤에는 안전 담당하는 비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석 비서든지 누구든지. 이제 그런 팀들도 확실하게 이제 YTN에서 나오는 뉴스하고
그렇죠. 그거를 보고 이쪽에 있었는데. 그 청와대나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행안부라고 그래야 되나? 네. 뭐 또 해양수산부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저는 뭐 그 조직을 잘 모르지만 네. 그런 쪽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들과 네. 뉴스에서 보는 내용이 네. 그러다 보면 틀렸지 않느냐.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네. 얼마나 그 황당했고 힘들었겠어요? 왜 하필 그날 그렇게 혼선이 빚어졌는지는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이제 그 4월 16일 이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였고 그 4월 16일 이제 당일날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죠. 일단 119에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세월호가 기울고 있어요.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게 오전 8시 54분이다. 예, 그때 이제 사실 공식적인 기관이 접수를 받은 최초의 시각이죠. 예. 예, 오전 8시 54분이고 이미 그 전부터 배는 기울고 있었던 거죠. 예, 그 네, 그래 기우는 상황에서 전 뉴스를 통해서 네, 그 영상을 봤어요. 승객이 아마 신고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안보실장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이 인지한 시각이 9시 30분이라고 그래요. 9시 30분. 예. 그러면은 안보실장이 이제 각종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거로 시간이 잠깐 있었고 그 상황 보고서 초안을 이제 받고서 김장수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통 전화를 건 시각이 오전 10시 12분이다. 예. 그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관저에서 보고서를 보고 계시는 박 대통령에게 안보실장이 전화를 했는데 그 보고서 읽는데 열중하시다 보니까 핸드폰을 저기다 두고서 못 받은 거예요. 핸드폰을 못 받아가지고 안보실장이 이게 연락이 안 되는구나 하고 사람을 직접 보냈다는 거죠. 사람을 안보실 직원을 보내가지고 보고서를 올려드린 게 오전 10시 20분. 네.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사고를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신 거죠. 네. 오전 10시 20분. 이제 점점 확실하게. 네. 네. 아니, 첫 보고가 확 들어간 게 10시 20분이라는 얘기예요. 담당 그 안보실장으로부터 네. 공식적으로 그래도 섬세하게 나름.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확인한 거로는 세월호가 9시 그러니까 8시 50분경부터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침몰한 시각이 10시 30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보고가 올라와서 박 대통령에게 전달될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죠. 예.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아들자마자 10분 있다가 세월호가 완전히 이제 침수된 거죠. 완전히 침몰한 거죠. 일단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기사를 어떻게 보면 네. 전원 구조했다는 그 보도에 네네네. 대통령께서는 안도하셨다는 건 거기 저기 연재 기사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신께서 확실히 안 따져 본 것이 나의 아니한 그 저거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후회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가슴 아프지만은 굉장히 정직한 그 말씀이신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이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는 논지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뭐 일체 뭐 사고에 관한 뭐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거 아니에요? 심지어 검찰이 조사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땠었냐? 아까 그 김장수 실장으로부터 그 최초 보고서를 이제 받은 직후에 예.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했냐?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네, 객실 곳곳을 다 찾아서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바로 일단 대통령이 지시를 바로 내린 거예요. 저 대통령이 뭐 네. 직접 가서 현장 지휘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니니까. 오전 10시 22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안심 안 돼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갖고 배 곳곳을 샅샅이 다 뒤져야 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한 거예요. 확인 지시를 또 하셨구나.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이 2번 지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럼 뭐 밑에서는 뭐 그거를 하여튼 1번으로 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또 이어가지고 그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전화를 해가지고 해경 특공대라도 투입해가지고 그 여객선 객실과 엔진실까지 철저하게 확인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또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오전 10시 30분.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언론에서 보도된 그런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네. 여성 대통령으로서 네. 생각나는 그 위기 상황을 네. 나름 그 대처하느라고 네네. 정말 고군분투하셨네. 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문 네. 참모도 없고 물론, 이런 상황이 발발되어졌었을 네. 때 대통령님을 어떻게 네. 보조하겠다라고 하는 네네. 팀들이 각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져 있어서 네네네. 박근혜 대통령 곁에서 어떤 그 참모 역할들을 좀 해 네. 주시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군의 그 고급 그 장성 출신이 이런 일을 곁에서 네. 참모 역할을 해주는 것하고 네.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여성 대통령이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는 거하고 네.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제 입장에서는 봐지거든요. 네. 그렇게 봐졌었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혼자 네. 그 전문 지식도 없는 그 참모들 그 비서관들 놓고 네. 그 응급 조치 하신 그 대응 보면은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그렇죠.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렇죠. 안보실장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직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2번 강조하면서 샅샅이 뒤지라고. 그리고 해경청장에게도 무조건 구석구석 다 뒤져라. 그리고 해양 특공대라도 투입을 해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월호 사고 발생을 인지한 그 직후에 청와대의 첫 번째 대응이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이게? 중요하고 네.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대단한 그 지침서인데 네. 그 위기 발생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김장수 네. 안보실장은 그 네. 유명한 꽃꽃장수거든요. 사성장군이고 그다음에 네. 참모총장을 했었던가 안 했었던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의미 있는 그 장군 네. 중에 장군이라고 했고 참 잘 네. 모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리 그 급한 상황이 그 정보나 첩보가 늦어졌다 손 치더라도 네네. 대통령 곁엔가는 누군가 네. 안보실장 밑에 차장이라도 있으면 네네네. 그 밑에 누구라도 빨리 그 네. 대통령 곁에 가서 상황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네네네. 좀 그 모두 네. 가이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늦은 거야 지금 보면. 일단은 밑에서 정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죠. 걸리고 또 아랫사람들이 또 보고서 형식으로 좀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소통 상황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일단 지시를 내린 상황이니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어느 정도 구조 상황을 잘 통제해가지고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가안보실에서 그 10시 40분 하고 또 11시 20분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도 그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예, 그 비관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없었고 그냥 어떻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도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그 상황을 어찌됐든 통제를 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 와중에 오전 11시에 그 아까 말씀하신 YTN에서 전원 구조가 되었다.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그 굉장히 그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 잠깐 묘하네. 예. 그러면은 그 YTN의 그 뉴스에서는 네. 그렇게 그 보고가 되어 있고 뉴스가 되어 있고 네네네. 안보 라인에서는 네. 아직도 확실한 그 네. 상황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된 네.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뉴스를 접한 대통령께서는 네. 그걸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뉴스는 일단 크게 계속 그때도 아마 저도 기억이 나는데 대문짝만한 글씨로 전원 구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네. 자막이. 그렇게 뉴스가 돌아가는 와중에 그래도 안보실에서는 몇 명 구조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숫자가 다르다 이거죠. 숫자가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전원 구조됐다고 이제 나오니, 추후 이제 보고가 올라올 때, 몇 명 더 추가로 구조했다. 이런 게 올라올 것으로 이제 예상했다는 거죠. 그건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보고로 올라온 숫자가 언론 보도와 다른데 일단은 좀 더 구조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되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회고를 해보니 내가 그때 다시 한번 체근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약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정말 후회가 남는다. 예. 너무 안이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예. 본인을 또 이제 체근하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예. 예. 굉장히 정직하고 진솔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그 네. 앞에 연재는 제가 그 늦게 네네네. 그 오픈을 시켜서 이제 읽어보지 못했는데 네네. 이제 세월호 건부터 그 사항권부터 제가 이제 기사를 그 읽어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세월호 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별의별 그 흉담을 다 들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잘 버텨주고 가시는데 네. 별안간 뭐 이 회고록이 중앙일보에 연재 기재가 되면서 네. 이제 세간에 이제 여기저기 알림이 돼서 저도 이제 알게 됐고 네. 이걸 알게 돼서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네. 이러한 이 기사 내용이 네. 한번 추려서 우리가 상세하게 세밀하게 네. 뭐 숫자상 시간상 이거는 네. 뭐 저희들이 다 네. 딱딱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흘러가는 얘기를
나름 우리가 이제 한번 네. 그 못 보신 네네. 이 상황을 사실을 못 보신 네네네. 독자들한테 네네. 좀 알림을 하자 하는 네네. 뜻으로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네네. 서두에서도 드렸지만 네네. YTN에서 전원 구조라고 했었을 때만 해도 그때 그 뉴스를 저도 분명히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도했는데 네네. 그 큰 걱정을 하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말 더 안도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네. 그게 아니더라 했었을 때 네. 그분의 심정은 어땠었을까? 사실 그 자리에 있지 않아 봐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시분을 이 촉박한 상황인데 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또 이제 책임을 지는 자로서의 그 마음가짐은 정말 무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회고록에서 결정적으로 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바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세월호 7시간. 세월호 7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느냐. 이런 그 유언 비어들, 음해성 공작들, 그 난무했는데, 그 정확하게, 바로 해명을 하시네요, 보니까. 혹자는 이날 내가 구슬을 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호텔에서 정윤회 씨와 밀회 중이었다고 했다. 또 성형 시술을 받았다.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는 등의 이야기도 떠돌았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에서도 다뤄졌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날조에 불과한 내용이다. 네. 단호하게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니까. 그때 네. 이때 이제 이런 부분도 다 네. 그 당시에 그 네. 네네. 수사라고 해야 되나 무슨 조사 내지는 이제 그 보고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언론사에 나중에 그 YTN 일반 그 언론사에서는 네. 지금 얘기한 그 호텔 건, 성형 시술 건, 네. 포폴 정말. 건, 네. 이 등등 성형 네. 시술 건 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언론사에서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한 게 있었나요? 전혀 없죠. 지금까지도. 네. 저도 지금 막 이거 내용을 보니까 그날 그 당시 뉴스가 떠오르는데 JTBC 이런 방송에서도 무슨 병원 누가 동원됐다 무슨 시술을 했다 아주 말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도대체 청와대에 마약류가 어느 정도 상비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거 뉴스 네. 그 뒤로는 뉴스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니 그런 수많은 그 악성 뉴스들을 보고선 그걸 어떻게 참고 견뎌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따지면은 진짜 악의적인 거짓 가짜 뉴스를 보도한 그 언론사들은 거의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될 겁니다 아마. 각 언론사마다 수십억에서 한 수백억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었으면은 이 언론사들은 거의 망할 정도로 아마 손해배상금이 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딱 세 줄로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너무 억울하다, 무고하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7년이 넘은 세월이지만 네. 예를 들어서 당사자인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고한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중에는 이 네 가지 사항들이 하나도
진실이 없었다는 걸 이제 아셔서 네네네.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때는 뭐냐 고소를 해야 된다거나 고발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뭐 이런 네. 것들을 법적으로 네네. 어떤 조치를 그 요망할 수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바로 고소했죠.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네.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하다못해 장사미사 일반 힘없는 국민도 막 고소하는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네.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시간적으로 뭐 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 근데 이분이 하려고 맘먹었으면은 그렇죠.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아니면 그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네네네. 바로 네네네. 어떤 그 변호사를 시켜서라도 네네네. 이거는 무고하고 난 너무 네네. 억울하니 네. 이런 부분을 전부 밝혀다오 네네네. 하셨을 텐데 아직도 안 했죠. 그런 부분이 참 저는 일반인하고 굉장히 다른 사고를 하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네. 정말 그 마음이 넓고 네. 깊고 참 높은 분이에요. 그렇죠. 일일이 그런 어떤 일개 언론사들마저 내가 상대할 것이 아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 싶고,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국민들이 나를 탄핵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야지 가능한 것이지 그런 언론사들 상대로 내가 싸움을 걸어서 뭐 이게 회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고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국민들이 이 얘기를 이제 깨닫기를 이제 바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네. 이런 슬픈 일이 겪어지면 네네.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네네. 여와 야가 하나가 되어져서 맞습니다. 이 불행한 상태를 1분 1초라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네네네. 그런 정치권에서도 같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된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음해하고 무고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놓는 네네. 난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가서 네. 참 죄송한 험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지금 벼락 안 맞고 지금 잘 버티고 사나?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이 세월호 피해자들 또 사고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 분들 이분들의 슬픔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의 슬픔을 오로지 정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다른 자기의 이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세월호와 관련된 분들이 그날의 사고로 인해서 한번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2번 피해를 보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월호 구조가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그 오후 시간대에는 매 시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네. 긴장된 상황에서. 네. 그렇죠. 매 시간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참모들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 상대방 이 정치 세력들이 하여튼 얼마나 국민들을 선동하고 왜곡된 정보를 퍼날랐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저는 이 선진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당시 아마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일반인도 그 영상을 뉴욕스의 영상을 쭉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거를 알게 되면 그거 할 수 있다면은 그거를 한번 봐가면서 한번 우리가 네. 좀 디테일하게 한번 이 부분하고 네네. 이 연재된 부분하고 그 영상하고 한번 봐가면서 네네. 실감나게 한번 네네. 언제 한번 다시 네네. 대담을 좀 했었으면 더 좋겠어요. 이거 이제 이분도 할 얘기는 많겠지만 네. 많은 가운데서 연재해서 회고록만 쓰시고 있다 보면 네네. 거기에 이제 참
하고 싶은 얘기 다 여기에 이제 그 연재가 안 되고 기재가 안 된 네, 것으로 네, 네. 봐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 변호사님은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오늘 우리가 이제 1부에서 다 그 정리가 안 되면 네. 다음 그 2부에서 네. 만약에 이렇게 그 네 가지 사항을 놓고 음해한 사람들, 음해한 언론사들을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를 그 뭐 저는 이게 법정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법률 용어는 네. 음해하거나 무고하거나 그 거짓 가짜 뉴스를 통해서 명예를 훼손시킨 것. 쉽게 얘기해서 당신의 그 믿는 사람, 비서였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하고의 어떤 그 뭐 호텔에서 미래가 있었다는 뭐 했던 분은 그런 용어까지 대통령이 밝히는 그런 심정을 보면 네. 참 야비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다. 네네. 그게 언론사가 했다면 언론사가 참 더러운 인간들이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했다 그러면은 그 정치인들은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 정치인들이다. 이제 그렇게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에서 네. 그 세월호 그 상중 하중에서 네네. 상에서 그 네. 마무리된 내용은 뭐 어떻게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오후 시간대도 계속적으로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밑에서도 보고가 계속 엇갈렸다는 거예요. 예. 정보를 정확하게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아무래도 그게 그리고 해상에서 사고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쪽 정보가 다르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예, 혼선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도저히 이 상황을 내가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직접 중대본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오후 3시입니다. 3시. 3시에 이제 바로 경호실에 얘기해가지고 갈 테니까는 대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문제는 경호실이었던 거예요. 경호실에서 이제 또 차를 움직이려면은 그 중대본까지 다 또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기획이 있어야 되겠죠. 교통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 상황도 통제해야 되고 그게 늦어졌다는 거예요. 경호실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께서는 네. 그 중대본으로 갈 준비가 네네. 되어 있는데 네네. 경호실에서 네네. 지금은 가실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보고를 해가면서 네. 늦춰졌나 보죠.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뭐 경찰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뭐 중대본에도 연락도 해놔야 되는데 뭐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다린 거죠. 그건 뭐 금방 될 거로 판단했겠지. 얼마 뭐 전화만 하면 되는 상황이 거니까. 긴급하니까.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전화가 안 온 거예요. 예. 바로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경호실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몇 시에 갈 수 있었냐? 준비 이제 완료됐습니다. 얘기가 들어온 게 4시 반이라는 거예요. 1시간 반이 소요된 거예요. 경호실에서. 네. 그리고 바로 그때 출발해가지고 중대본에 도착했더니 5시 15분이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월호 7시간이라는 게 다 소명이 된 거죠. 중간에 물론 뭐 올림머리 하느라 뭐 늦었다는 어쨌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네. 몰고 갔죠. 네. 그것도 이제 깨알같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호실을 이렇게 지체된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오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관저 직원이 미용사를 부른 거예요. 빨리 이렇게 또 해드리려고. 미용사 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준비도 연락이 안 오니까. 경호실에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 일단 해. 이런 거 일단 해. 그렇겠지. 네. 그리고
된 거예요. 그 관저 비서관들은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외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용사가 제가 하면 빨리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거고, 그 한참 있다가 이제 4시 반에 연락이 온 거죠. 경호실에서. 그러면 네. 10시 반부터 네. 따지면 11시 반, 12시 네. 반, 1시 반, 2시 네. 반, 3시 반, 4시 반, 네. 5시 반. 네. 정말 그 7시간이네. 그렇죠. 근데 7시간 동안에 그 양반이 네. 어디 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관저에 있으면서 비서들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수석 비서관들하고 네. 또 네네. 좀 총들 이렇게 하고 있었는 시간인데 네. 네. 그런 사람을 놓고 네. 아까 얘기한 그 4가지 사안을 만들어가지고 네. 음해하고 무고하고 네, 그렇죠. 가짜뉴스 내고 네. 한 여성 대통령을 놓고 그렇게 몰직하게 한 것들은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어떻게 벼락 안 먹고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잘 있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나쁜 사람들이네. 결국은 네. 이제 경험 네. 때문에 중대본부도 늦게 갔고 한 것에 네.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께서 후회스럽다고 한 얘기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점들 특히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네. 거군요. 항상 경호실은 암살의 위협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 통제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 중대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정리가 안 됐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어 자식들. 네. 그걸 빨리 모르겠습니다. 견인을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은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확하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당신이 어디 갈 적에는 비서실하고 경호실하고 서로 네. 어떤 논의를 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네네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네네. 발생이 되어져서 네네. 대통령이 중대본부로 가겠다고 하는데 정말 1분 1초가 지금 새로운 마당인데 네네. 주인 없는 차량이 어디에 있어서 네네.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 아마 그 경호상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아니 내가 그 시간에 중대본에 간다 했들 구조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영향이 있었으랴만 그래도 국가 지도자가 대책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서 간 건데 국민에게 그런 모습을 빨리 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회한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예. 아이 참. 예. 그러면은 안타까운 거죠. 참 그 세월호 7시간을 지들 그 마음대로 이리 찢고 저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정치화시키고 네. 자기들 변명이나 하고 앉았고 이제 네. 이런 것들 보니 네. 어떻게 보면 참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너무 그 힘든 그 상황을 그날 그 하루 7시간이 정말 그 한 7년 이상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한 가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의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일단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오해했던 부분도 다시 이제 고쳐서 알게 된 부분이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 이렇게 막 난리를 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세월호 관계자들 아니면은 정치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일체 반박을 못하고 있다. 참 묘해. 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요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못하고 있는 거 보면 민주당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진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그 뒤에 그 조사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와서 이걸 다시 조사를 했고 그렇죠. 그 뒤 그 시절에 그 이 얘기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변호사님, 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네. 우리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 해고로 연재 기사를 보고 네. 오늘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냥 아주 서예감에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네. 세월호 7시간이 대단한 이슈로 해서 온 국민이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네. 그걸 과감하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회고록으로 더군다나 중앙일보하고 연재로 이렇게 밝혀주실 거라고는 건 예상 못했던 일이거든요. 아,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사를 좀 읽고 네. 네. 그래도 대충 우리가 한번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해보자 해서 오늘 네. 상편에서 네. 네. 우리가 이제 상, 중, 하편으로 나눌지 상, 중에서 끝날지는 모르지만 네. 오늘 이 시간은 네. 상편에는 여기서 정리하는 거로 하고 네. 네. 또 이제 중편에 가서 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네. 다루는 것으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오늘 이동환 변호사님 네. 바쁜 시간 내셔서 오늘 여기 와서 또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질문을 요점 질문을 못 해드려서 아,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을 해 주셨고 근데 이제 상편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서론적인 네.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네. 것만 전달됐지만 이제 중편에 가서는 그동안에 이제 상편에서 매듭을 못 진 것, 네. 다루지 못했던 것도 네. 또 그때 다루는 네.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쓴소리 유튜브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좀 서투르지만 나름대로 어떤 기사를 참고로 해서 오늘 이동환 변호사님하고 대담을 나눴습니다. 중편에 가서 상편에서 놓친 부분도 한번 다뤄보고요. 또 저희들이 어떤 부족한 것들을 저희들이 실방송을 한다고 그러면은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댓글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했으면은 더 좀 상황이 분명해졌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녹화 방송이다 보니 좀 빠뜨린 것도 많이 있고 또 숫자나 일자가 잘못된 것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그렇게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셔가면서 이 부분을 같이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